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연합뉴스, 신사임당, 이슈임당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좀 시간이 되면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여하튼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얘들이 이 신사임당 유튜브는 자그만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구독자가 250만이에요. 그런데 또 연합뉴스 이런 데서 특정 분야에서는 딥스테이트를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연성 EBS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적정 시점에는 이제 또 경성 EBS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여하튼 지금 세계판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통하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방에도 한번 올렸는데 25년 거 올해 거는 올렸는데 NSS에 관한 부분을 쭉 한번 개괄적인 내용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거기에 예를 들어서 NSS에 당장 뭐가 이거는 제가 확인하려고 지금 2017년도, 25년도 그 NSS에 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스터디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 언급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머지 임기 기간 동안에는 해석이죠.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 추진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추진될 수 있으면 이번에 계획 안에는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EU 트럼프 대통령 나토 2%에서 국방비 5%로 증액시켰잖아요. 그리고 나토 점령했잖아요. 손아귀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토 빠집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방향이에요. EU에서 지금 러시아 해외 재산 압류하는 거에 관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리고 EU를 버리고 EU를 러시아한테 지금 컨트롤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큰 줄기를 현실적인, 제가 현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 C5가 뭔지 아시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G7, G5 아닙니까? G5. 잘 안 나오는데. G20, G7 없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코아 축이라는 얘기 아니야? C5로 갑니다. 여기 C5가 어디에 있냐? 미국, 러시아, 중공, 일본, 인도, 일본입니다. 세계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시는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뒤로 하고 뭐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현실에 관한 부분이 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선이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깨우는 게 1순위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깨우는 게 1순위예요. 우리만 깨어나서 절대 대한민국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향수에 사로잡혀갖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맹국으로서 포스트가 200위 바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금 타카이치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가 1순위라 해야 되는데 형제국이니까 우리가 이 포스트를 지금 일본한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상황이에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10대 중에 6대를 몰고 하와이를 공격한 미국을 공격한 일본을 뭐 때문에 1순위로 두겠어요? 이 친동생 역할을 못하니까. 친동생이 오히려 원수 같으니까. 원수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대한민국 얘기. 이게 현주소입니다.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아까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실버 Ag죠. 원소 Ag. U는 골드죠. 420만 원.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포럼에 오시면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 지금 딥스테이트 아웃 관련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제가 간간히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결시키기에는 좀 중간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랬을 거고, 전고체 축전지, 30만 원. 이 전고체 축전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명 얘기하면 전기차의 동력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차의 동력원은 리퀴드, 액체예요, 액체. 그런데 이 배터리가 고체라는 거예요. 이 고체의 배터리를 어디에서 개발을 했냐? 삼성 SDI입니다. 상장 회사죠. 중요한 팁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일본의 럭세스에 시제로 먼저 집어넣는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삼성 SDI 재무제표를 지금 보십시오. 엄청난 적자예요. 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자일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에 에너지원으로 모터를 구동 모터를 돌리기 위한 전고체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 급속 충전이 가능해요. 급속 충전이. 그리고 폭발이 없어요. 폭발이 기존 축전지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코스트가 낮아져서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웨이모도 그렇고, 웨이모가 사실은 앞서 있어요. 테슬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 1200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중공도 그렇고, 무인 자동차가, 무인 택시가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인 택시에 관한 부분 자체에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확보는 냈죠. 이미 전고체 배터리. 이게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에 관한 부분은 스타링크 3,000개 내지 5,000개 저궤도 위성이 테슬라에서 뜯고, 이미 테슬라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사업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사용료가 8만 원이요. 8만 원 비싸죠. 그래서 제가 테스팅 겸 신청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가 LG, SK, KT 여기에 3사가 지금 초비상이 걸리겠죠. 지금 가격은 비싸지만 이미 테슬라가 인터넷 사업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이 전고체 축전지의 핵심적인 게 실버라는 겁니다. 실버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금은
도시광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광산. 이 채널 같은 것도 있어요. 금값은 비싸니까 컴퓨터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데스크탑이 되었던 이런저런 금이 들어간데 빼낸단 말이야. 부셔갖고. 그런데 금을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회수율이 80%예요. 그런데 은은 지금 제로예요. 왜 제로냐?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가격이 낮으니까. 물론 금값 빼면 금값 정도 되면 되겠죠. 근데 금값까지는 안 갔잖아요. 기껏 해봤자 지금 65대 1 정도. 그것이 90대 1, 막 이렇게 되다가 지금 120대 1 이렇게 되다가 65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의 세상은 과거 세상 깁스가 주도했던 세상하고는 좀 틀려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비례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9대 1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값이 금값에 비해서 7배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 지금 현재 얼마냐? 67.49불이에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미 60불에 천장을 뚫어버렸어요. 뚫었으니까 얼마 뭐 그냥 계속 올라갈지 또 조정을 받을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어쩌면 지금 금값이 뭐 대한민국이 후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0만 원 킬로그램당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지금 430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은값이. 은값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은값이 지금 43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산 확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까 주제를 달리해서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암호화폐에 관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안보 전략 계획이에요, 계획. 기간은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4년 임기까지 앞으로 이제 3년 좀 더 남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여기에 2025년도 올해 NSS에 빠져 있는 것은 2017년도 거를 보면 된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보면 된다. NSS가 뭐예요? 아까 언급하시더만. 네. 아까 언급하시더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모르고 국가 전략을 세운다? 웃기는 얘기죠.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쪽으로 지금 선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완전 X 그었는데 우리 신재생에너지 외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낭떠러지기로 완전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배에 우리는 지금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라도 깨어나야 되는데 국민들조차도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일명 엑소더스 현상, 자원, 인재 전부 다 엑소더스 현상이 전부 다 일어나가 다 옳거니하고 전부 다 살아야 되겠다. 고국이고 뭐고 조국이고 뭐고 그게 문제 아니냐. 내가 먼저 살고 나서 보자. 전부 다 해외로 다 나가고 젊은 사람들 인재도 지금 해외로 다 나가잖아요. 최근에 인재들이 자본가들이 인재는 차지하고 자본가들이 2,400명, 2,500명이 나갔어요. 그 재산이 얼마냐? 20조? 기업은 빼고. 지금 그래서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제가 보건대는 오염되어 있는 사람 깨우면 시간 너무 걸려요. 힘 팽겨서 못해요. 차라리 집안에 계셔서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그냥 계시는 분, 아스팔트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 그렇지만 나라가 돌아가는 게 엉망이다 이런 생각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순수하신 정직하신 진실하신 분들을 깨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되고 같이 동참해야만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 오염된 사람들은 제가 보건대는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깨워집니까? 안 깨워져요. 안 깨워져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뭐 딥스 얘기하면 뭐 이상한 사람 뭐 외계인 쳐다보듯 하잖아요. 왜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에 고정관리함에 딱 쪄들어가고 자기가 최고, 내가 뭐 지금까지 뭐 어떤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요구도 먹을 소리인지 알긴 하지만 딥스테이트를 모르고 정체성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런 거 제대로 정립 안 되는 사람은 대중의 앞에 서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공이 CCP 이꼴 이 딥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뭔 얘기가 되겠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 전 세계에 파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옛날에 초창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들었을 겁니다. 오데사. 이 오데사가 한국어 우크라이나엔 흑해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땅덩어리예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제가 전번에 1월 내지 2월 달에 끝날 것 같다. 그 막연한 제 추측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추측일 수 있는데 빗나갈 수 있겠죠. 뭐 전쟁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오데사를 최종적으로 점령하고 종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남느냐? 지금 20% 점령했는데 우크라이나는 고립국가가 된다. 바다를 접하지 않은 고립국가가 된다. 우크라이나 땅덩어리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0%가 딥스들 겁니다. 30%가 딥스들 겁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될 거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앞에서 보이지 않게 뒤로 손잡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세계의 판이에요, 판. 그래서 와이엇 얼라이언스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판은 지금 끌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가면, 그러면서 좀 이렇게 자료 받는 거, 공부하시는 거를 정립을 하시면 좀 이렇게 판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이야기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좀 얘기가 안 되고, 그분들은 그냥 지금 상황 자체가 아니니까 나는 당신만 믿겠어, 당신만 뒤만 따라가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기 아집에 딱 있고 고정관념에 딱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접근하려고 깨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깨워집니다. 괜히 힘 팽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시간 낭비할 시간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라도 질문하십시오. 전기차에 대해서 질문 잠깐 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금방 말씀한 삼성 SDI에서 네. 개발했는데 네. 중국에서 개발해 갖고 또 마을버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먼저 배터리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액체 배터리입니다. 리퀴드. 액체 배터리입니다. 액체 배터리. 그럼 그걸 타니까. 그거에 관한 부분은 많이 폭발했잖아요. 예, 그걸 타니까 벌써 일체에 이상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예.
제가 이쪽엔 전문가입니다. 그런 건 전부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괜히 지나친 우려예요. 그러면 의미 없어요. 테슬라 차 있으니까 전기차 그걸 운전하니까 또 인체를 느끼는 게 있다는데. 그런 분들은 믿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얘기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의미 없어요. 신경 안 써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가렵고. 태양광 설치하면 판넬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성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경제성이 안 맞는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제성 언급했잖아요. 난 전기차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한다. 내가 보는 차원에서는 경제성이 없다. 왜 거기에 차 한 대 1,000만 원씩 왜 보조를 해주냐. 국민들 세금으로. 미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딥스들의 전략입니다. 그 돈이 전부 다 딥스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큰 틀에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건 또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의 IRS 우리나라로 하는 국세청이잖아요. IRS 임직원이 공무원이니까 4만 명이에요. 4만 5천. 거의 다 감원하잖아요. 감원 가잖아요. 미국 연방정부의 감원 인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만 명이에요. 미국의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미국의 언론 그 기레기 언론들 베껴서 쓰느라고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4.5%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100년 내 최고 호황입니다. 내년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기레기 언론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딥사 포럼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언급하셨어요. 4.5% 실업률이 생긴 배경은 4% 이상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16만 명. 고용률 실업률. 이거에 관한 부분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러냐? 실업률에 관한 부분 뭐 때문에 그러냐? 공무원 감원 때문에 구조조정 때문에 증가된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를 얘기했어요. 이런 걸 우리나라 언론들 그냥 베껴 쓰고 앉았고 국민들을 선동을 한다고. 미국 연방정부 즉 나라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거죠. 미국 국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실업률을 높아졌다고 선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 그대로 베껴 쓰고 미국 난리 났다 그러고 그대로 뱉었어요. 우리나라로. 그리고 트럼프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굉장히 지역적인 거이긴 하지만 굉장히 팩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 연설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말씀하실 사항 없어요? 하시라도 제가 말씀 중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왜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오니까 네. 국민연금하고 네. 통화스와프 한다고 네. 하려고 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통화스와프는 외국하고, 외국하고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안에 그거 좋으신 질문하셨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국민연금이 여태까지 역대 정권의 좌익 정권이 특히나 펑크를 많이 내고 엉뚱한 짓 해갖고서는 뭐 언제부터 국민연금 못 받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호황이잖아요. 국민연금이 미국 증시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의 주식 팔아갖고 외환 위기 막자 이거예요. 그럼 이익 보던 거를 손해를 보고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익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지돈이냐고. 그러고 나서 그럼 같이 허리띠를 졸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들은 또 포퓰리즘을 추구한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건 기본이고 677조 예산, 내년에 728조 예산 안 돼. 550조로 삭감. 예를 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또 추경을 편성을 하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지금 올해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그런데 그것도 또 국채를 발행을 해서 떠맡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이거 국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사채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회사채도 발행을 하죠. 상장회사가 됐던 대기업들이. 그런데 과거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배경 자체가 이게 목적이 예를 들면 건전하게 투자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신공장을 하나 지어야 돼. 뭔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신공장을 지어야 돼.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국민들한테 회사채를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야. 끌었어요. 끌어갖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자체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해봤자 사지도 않죠. 네임밸류를 보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현재 발등에 떨어진 빚을 갚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기업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현주소예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삼성, 현대, 하이닉스 여기를 제외한 큰 틀에서 보면 여기를 제외한 데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거기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내수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돈을 쓰면서 뭐 이자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쓰는 건가요? 뭐 그 시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산을 하겠죠. 미국에 있으면 돈 버는데 여기 와갖고 그걸로 외환 위기를 막는다? 이거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진지게 해야 되는데 얘들은 의지가 없는 애들이에요. 당장 내년 6월 달에 지선에서 국민들 여론 조성을 해서 지지율만 높이면 돼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버티자 뭐 이런 거. 이게 방향이에요. 얘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걱정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대기업 총수들 지금 긴급 소집해갖고 대기업 총수들 니들 외환 있는 거 내놔 이거예요 지금. 이게 국내의 현주소입니다. 너무 암울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공무원 예를 들어서 교정보도직이라고 있죠. 교정직에 벌써 수당이 연체가 됐어요. 연탄 쿠폰에 관한 부분도 연체가 됐고 지금 여하튼 많이 안 좋게 돌아갑니다. 안 좋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판이 셧다운이네. 그렇죠. 네. 네. 외국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이미 부도가 진지게 났어도 하등에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거지로 정말 전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들이 그냥 손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 밧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지탱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조금 전에도 국민연금에 관한 네. 부분 보기 부가 설명 좀 하고 네. 뒤에 내가 최재훈 대표님 예, 최세훈 연사님 말씀하신. 한번 물어볼 게 예, 있는데 최세훈 연사님께 예. 질문하십시오. 먼저 국민연금이 사실은 연기금이 우리나라 그 회사 뭐 M&A 네. 그 합병이나 이런 데에 개입을 못하도록 돼 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 열 때 네. 삼성 그 M&A 했던데 예. 거기에 국민연금이 투입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최세훈 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 함으로 해가지고 헌법 그 자체가 붕괴시키는 거는 마치 좌파들이 마치 그걸 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윤석열이 의인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 종교계, 정계, 재계, 법계, 경제계 모든 그러니까 리더들, 수장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합류 내지는 부역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참 이런 사람들은 그 리더들이 추정하는 그 리더 하는 대로 쫓아갔던 세력들인 우리한테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딥스 시다바리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진짜로 그 지금 새로운 세계 질서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악마들, 사탄들, 이거 사탄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걸 몰라서 했다. 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타격했는 게 이게 불법인지 몰랐나? 알았잖아요. 알면서 부역했잖아. 이걸 왜 진실을 얘기를 못하고 이 사람들을 처리를 안 하고 99%가 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만약에 넷사라 개사라가 돼가지고 우리의 그 평등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나? 아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질문이셨어요. 예.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큐가 항상 리포터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구한테나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빕스의 부역자들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금 QFS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계산을 까보잖아요. 10년 몇십 년 전까지 까본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내용이 그렇게 보이고요.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요. 근데 네.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네. 아까 저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2016년도 이전에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는 방장엽 씨가 넘어왔을 때가 언젠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엄청나게 떠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정계 인사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왔나요? 이거 진짜 쓰레기들 아니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한 답변이 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NW 뉴월드 오더에 관한 부분은 의미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팁스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까 조지아 가이드스톤에 80억 인구 그 당시에 했을 때는 80억이 안 됐을 거예요. 그 81억 2천만 인구를 5억으로 줄여서 통제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조지아 가이드스톤 400톤 섭수물에서 그것을 YS에서 폭파시켜 버렸죠. 폭파시켜 버렸는데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걔들의 의미는 우리하고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답변을 좀 함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건대는 EBS 계엄으로 통해서 전 세계 800만 딥스 중에 800만 중에 1차적으로 90만 명 내지 50만 명을 처리한다. 이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는 몇 프로가 되느냐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9천 명이 될 거고 그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뭐 YS에서 이미 명단이 픽스돼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인원이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또 더 빼는 사람도 있고 새롭게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뭐 거기에 나름대로 테크닉이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이걸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그럼 이거 이 800만 중에 나머지 빼고는 이거는 이 우리 인류들이 2차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갱생을 하던 뭐 교화를 하던 어찌됐든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정보를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딥스테이트를 부정하고 현재 있는 세력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진동수가 높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몸이 아파서 스스로 죽어. 자, 거기까지 너무 빗나가면 안 되고, 그 너무 추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와 안 돼. 현실이 중심이 돼야 된다. 현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적응을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차원 상승에 관한 부분을 옛날서부터 많이 얘기하고 자꾸 그 특정 그 단체방에 계시나 본데 저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정 단체방 캐나다에 있는 미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막말로 이런저런 5.18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켰다는 또 평평지구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결국은 기승전 윤어게인이라는 거야. 윤어게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결론은 윤어게인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논리를 추종한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확실해야 돼 이거. 윤어게인이라니까. 그 사람들 그럴싸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대조선 얘기하면서 잠시만요. 미국도 임진왜란이 미국에서 일어났대. 미국도 우리가 전부 다 했대. 다 좋다라는 거야. 다 좋은데 그것은 맨 후순이라는 거야. 후순이 지금 시점이 아니라는 거야. 후순이라는 거야.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도 늦지 않아. 왜 그런데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냐? 전면에 내세우는 거는 희석시키기 위함이야. 왜? 열심히 공부하는 놈은 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예, 말씀하십시오. 윤어게인에 대해서 제가 에즈라 코헨이 계엄령이라는 명분 하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네. 글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정권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시각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얘기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에즈라 코헨? 에즈라 코헨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F 케네디 주니어 아들이에요. 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여자 대변인 했던 동생이에요. 차관 보보예요. 직책으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그랬었는데 에즈라 코헨 채널 많아요. 그리고 모든 거는 코어 중심은 트럼프 대통령 입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보일 수도 있고 첩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정보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하하 참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아니라 우리나라 계엄에 대해서 왜 자꾸 거기를 100% 믿으시니까 그러지.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참. 얘기하는 거 들어봐. 계엄에 대해서 그 큐에서 얘기하는 인텔이 거기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 참.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계엄에 대한 인텔이 없다고 해서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뒷주머니에 넣어야 될 자료라는 거예요. 하하. 뒷주머니에 넣어야 될 자료라니까요. 그게 국민들 깨우는 좋은 좋은 수단이지 참.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실제 그렇게 아니면 말고요? 나중에 아니면 말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참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지금 우리 방에서는 아니에요. 우리 방에서는 아니에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윤월계를 하지 말라고 깨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도 정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거가 없긴. 그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할게요. 최세웅 본부장님 아는 거 저도 상당 부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그 특수금속 기억하실 겁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석포 여기가 영풍이라는 모기업이에요. 이게 영풍그룹 지주회사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이 창업주가 최 씨하고 장 씨하고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장 씨가 42%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최 씨가 32%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 싸움 뭐 전부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MBK가 사모펀드 이거 오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 홈플러스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모펀드들은 대체적으로 딥스 자금이라고 보면 돼요. 얘들이 그럼 영풍이라는 데가 어떠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풍이라는 데는 영풍에서 특수금속 코발트를 비롯해서 은을 비롯해서 히토류를 비롯해서 뭐 여하튼 특수금속들 아연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금속들이 여기서 생산이 안 되면 대한민국 산업은 반도체고 뭐고 간에 생산이 안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최 회장이 이번에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최 회장이 8월 24일 날 미국에 갔을 때 러트닉 장관을 만나서 우리나라 특수금속이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자체 생산합니다. 미국 중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트닉 장관이 귀가 번쩍 뛴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지금 급진전돼서 8월 24일 날 돼서 지금 벌써 11조를 투자해서 미국에 고려아연 재련소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기존 미국의 재련소였었어요. 거기다 하는 게 용이하겠죠. 재련소를 설치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 BMK 영풍이 지금 회방을 놓고 있어요. 이 딥스의 애들이란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을 산업계를 잡는 것은 여기 영풍을 잡는 거야. 영풍을 잡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 중공, CCP, 딥스들 얘들이 지금 장난치잖아요. 얘들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얘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고려아연 재련소가 석포 재련소 영풍에서 운영하는 재련소도 또 있어요. 온양 재련소도 있고 재련소가 기술력이 그럼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옳시구나. 이게 뭔 일이래. 너무나 좋은 거지 미국은. 그래서 러트닉 장관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보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공한테 이거 중공만 되면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 기술력 최고니까. 이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국민들까지 깨어나면 좋은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삼성 SDI 이거는 뭐 외국하고는 상관없는데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고 그리고 고려아연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또 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들 하십시오. 그럼 영풍이 미국에다가 11조를 투자하는 건가요? 미국에서 또 투자해서 네. 지분은 지금 현재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 또 유상증자도 하고 아마 유상증자 있을 거예요. 지금 고려아연 주가가 130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125만 원 정도의 유상 청약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지분 구조 자체는 광산 개발, 원석을 개발하는 거는 영풍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영풍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풍그룹의 회장은 최 회장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K가 여기에 진지기부터 임발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이 딥스 자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또 건드렸나? KTNG도 건드렸었어요. 그 지들끼리 지분 싸움도 하고 뭐 여러 그건 가지 단순하게 국내 매스컴에서 지분 싸움으로 본 거죠. 그런데 딥스가 개입돼 있다라는 거예요. 딥스가 뭐예요? 한국을 껍데기만 잡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업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풍을 잡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영풍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 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영풍에 거기에 우리 그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풍이라는 건물이 매년마다 나오는데 누가 사진 못해.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금이 다 외국 돈이야. 미국에서 온 돈이야. 그래가지고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적이었는데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딥스 돈 같아요. 자, 그건 뭐 지금 구조를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영풍에 관한 부분은 한마디로 영풍은 재산 말씀드립니다만 경북 봉화 석포리에 있는 영풍 광업이 지금 영풍 자체는 적자예요. 광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반도체고 뭐고 올스톱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죠. 잘 모르셔요. 모르죠. 네. 그 얘들이 딥스가 벌써 거기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렇게 된 거고. 자, 또 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쓰시면 아니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말이죠. 푸틴 대통령이 두 사람이 우리 편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인류가 푸틴 대통령하고 조금 전에 못 들었습니다. 시진핑. 예. 그 대화 중에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120살까지 뭐 문제없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전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800살까지. 마치 장기 그 장기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전번에 말씀하셨고. 전번에 얘기 안 했는데. 전번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거나 말씀하셨고 그거에 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그걸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퀘션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 자체가요? 네, 퀘션을 가지고 있다. 우린 영상으로밖에 못 봤잖아요. 직접 옆에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전번에 잠시 이건 뭐 내 비주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또 공감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주에 왔었던 시진핑 가짜였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키가 과거하고 틀리다라고. 국방수권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이번에 국방수권법 트럼프 대통령 사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각 부처의 국방부가 국무부가 되었던 산통부가 아까 러트닉 장관 거기가 되었던 국방부가 되었던 국가 안보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미국 안보하고 관련된 부분에 관한 총괄적인 예산 플러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총괄적으로 사인한 거예요. 네. 그거에 네. 관한. 한국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예, 한국 관련 뭐 28,500명 네. 변동 없는 거고. 네. 예. 그런데 이 중에 뭐 28,500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여기에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우리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우주군이 와 있다. 오래전부터. 맞아요. 13,000명이 와 있죠. 얼마? 인원에 관한 부분은 뭐 유동적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4만 명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4만 명, 4만 5천 명 이렇게 항상 얘기했잖아요. 4만 2천 명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뭐 조찬 세미나에 가갖고 또 우연하게 제 옆에 앉았던 현직 장교한테 제가 우연하게 뭐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확인이 됐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실 사항 없으세요?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말씀하십시오. 시정일보라는 거죠. 시정일보 서울요. 예. 서울인데 서울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시정일보
제가 보기에는 좀 암울했던 시절에 보면 1월 20일 이전 시절에 보면 안개 속이었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런저런 거 여기서 자료받고 저기서 자료받고 그 사람이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자기 편집인으로서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뭐 단체방 거기에 있잖아요. 알죠? 그 캐나다에 있는 뭐 우라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거기에 방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밥을 굶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님 발언하는 거는 들어야 된다. 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코어의 중심이고 그 나머지는 요거는 얘기했다가 오해를 받을 거고 이거는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이래야 된다. 제가 아까 NSS에서 아메아페 배 언급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NSS에서 브릭스 인정한 걸로 나왔어요. 트럼프 그 NSS에 브릭스 인정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브릭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심스러운데 스테이블 코인 저는 빨리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니제, XRP, XLM 저는 상당히 늦게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안 올 것 같다. 그것에 관한 그런 갭은 누가 메꾸냐, 뭐가 메꾸냐,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어떤 은행에 스테이블 코인을 당장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얼마 갖고 있냐, 금을 우리나라에 2배도 더 갖고 있다, 250톤인가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죠 제가. 예, 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냉철하게. 지금 분위기가 당장 XRP, XLM이 당장 내일 모레부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월 20일 전에는 사실은 안개 속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월 20일 이후에는 완전 패턴이 방향이 틀리다니까요. 방향이 틀리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또 1월 1일부터 넷세라 짓세라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폭스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걸로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커지냐고요. 그거 쓴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넷세라 짓세라를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막말로 폭스뉴스에 나왔으면 다 공개가 됐죠. 그렇잖아요. 상식이잖아, 상식. 그래서 중심은 뭐가 돼야 되느냐? X가 아니라 중심은 백악관 채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악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저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예, 마지막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대한민국을 도망치려면은 그 방산 기업도 조져야 되는데요. 그 왜 빨갱이들이 방산 기업 조지는 건 별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럴지. 글쎄 너무 방산 기업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를 염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캄보디아가 중국 무기를 수입하고 그 태국은 우리나라 그 무기를 수입해 가지고 시간 다 됐어요. 네, 간단하게 하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기 정권이 어디 기업을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산 아니 그러니까 어디 기업을 제재하고 있죠? 어디 기업은 제재하는데 왜 방산 기업은 제재 안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 기업을 제재하고 있죠? 어디 기업을 제재하고 있느냐?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한 질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 제재에 관한 부분은 52시간 근로제를 48시간으로 하는 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전 기업을 지금 옥조이는 거고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게 하고 이것이 지금 기업이고 왜 특정 기업을 왜 제재를 안 하냐 이런 말씀은 네.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네,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기업에 지금 기업 정서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일부러 자청해서 외국으로 갈 이유가 없죠. 대한민국 망하라고 지금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